안녕하세요. 옛사람들의 생활상과 지혜를 알아보는 천국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연세 많은 어르신들로부터 자주 들어오는 삼재 또는 삼재풀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을 보시면서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효율적인 노출을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사람에게 9년 주기로 돌아온다는 세 가지 재난, 즉 삼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할게요. 삼재의 세 가지 종류를 보면 먼저 도병재, 연장이나 무기로 있는 재난이지요. 그리고 영여재, 이거는 전염병에 걸리는 재난, 기근재, 굶주리는 재난, 이 세 가지 재난이 있답니다. 또 대삼재라고 하여 불의 재난, 바람의 재난, 물의 재난을 말하기도 한다네요. 삼재는 간지기념법에 의해 파악되기 때문에 태어난 해의 간지가 그 기준이 되는데요. 일단 삼재가 들면 3년 동안 머무르게 되죠. 삼재의 그 첫 해는 들삼재, 둘째 해는 묵삼재 또는 눌삼재, 눌림삼재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셋째 해는 날삼재라고 한다고 했죠. 3년 동안 어려움을 심하게 겪기도 하고 어느 한 해가 어려웠다면 다른 해는 좀 나았다고도 한답니다. 보편적으로 3년 중에 들삼재가 가장 무섭고요. 그 다음으로 눌삼재가 불길하대요. 날삼재에는 경거망동을 하지 않고 근신하면 되듯이 점차 시간이 갈수록 재난의 정도가 약해진다고 한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날삼재가 가장 위험하다고도 하고 둘째 해인 묵삼재를 악삼재라고 하여 특히 꺼리기도 한다네요. 충청도 옛말에는 들삼재는 몰라보더라도 날삼재는 안다 이렇게 말했다네요. 이는 날삼재가 더욱 위험함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이 때문에 삼재가 들면 날 때까지 일단 3년 동안 조심하는 게 최고라고 하지요. 한편 삼재가 든 나이에 3이나 7의 숫자가 있으면 복삼재, 4나 5의 숫자가 들면 파산삼재라 하여 흉한 것으로 여기기도 하죠. 신수가 길한 운수라면 조금 편할 것으로 여기고 유명, 절체 등의 흉한 운수라면 위험할 것으로 간주한답니다. 이 밖에 다양한 민속관념이 삼재와 관련해 존재했는데요. 들삼재에는 마음이 심란하고 묵삼재에는 집안에 우환이 들고 날삼재에는 대체로 좋지 않다고도 하네요. 연령대에 따라 삼재를 달리 부르기도 하는데요. 0세에서 15세는 애기삼재, 16세에서 25세는 청년삼재, 26세에서 55세는 중년삼재, 55세 이상은 노삼재라고 각각 일컫는데요. 애기삼재는 낙상이 작고 청년삼재에는 구설이 빈번하고 중년삼재에는 재산이 줄고 노삼재는 낙상과 구설이 많다고 했다네요. 이제 노삼재 나이 55세는 좀 조정해야겠죠. 식구 중에 삼재가 든 사람이 3명이 있다면 1명이 앞에서 잘 극복해 나가면 나머지 2명은 그 뒤를 쫓아가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넘길 수 있대요. 반면에 삼재가 든 사람이 2명이라면 서로 삼재가 싸워서 풍파를 심하게 겪는다네요. 이처럼 삼재가 들면 3년 동안은 삼재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집안도 우환을 겪게 되어 삼재를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였답니다. 다음 삼재가 왔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우리 조상들의 삼재풀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첫째가 매사를 조심하는 게 최고겠죠. 두 번째는 부적이나 양법을 행하여 예방하는 방법을 썼는데요. 먼저 부적에 대해서 알아보면 삼재적을 만들어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출입문의 위쪽에 붙여두었는데요. 지금도 현관 입구 같은데 부적을 붙여둔 집을 우린 쉽게 볼 수가 있죠. 삼재액이 들면 그에 대한 예방법으로 동국세시기에서는 3마리의 매를 그려 방문 위에 가로된 나무에 붙인다고 하였는데요. 부적은 머리가 셋이고 발이 하나인 매를 붉은 물감으로 그린 그림인데 이때 물감은 한약재인 경면주사를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네요. 삼재를 막는 방법으로 매 그림이 대표적인 것은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상고,
경사편 5 풍속조의 매를 그려서 방문 위에 붙이는 데 대한 변정설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되어 있다고 하나요. 이 규경은 삼재를 막는 데 더 힘이 센 호랑이가 아니라 매를 이용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변정하였답니다. 매는 사나운 새 가운데서도 후려치기를 잘하고 위세 있게 허공을 날기 때문에 주의 태공을 나는 매에 비유한 것도 그만한 까닭이 있어서랍니다. 재앙을 물리치는데 매를 그려붙이고 액마기를 하는데요. 범이 언제 허공을 날고 가느다란 틀을 관찰한 적이 있었나요? 옛적의 이름난 그림이 가끔 영험을 보였다는 말은 이전의 기록에 흔히 보이고 있으니 도군은 역시 송휘종을 이르지요. 도군의 매 그림도 그런 영험이 있게 마련이죠. 어찌 그런지 여부를 굳이 따질 필요가 있겠나요? 삼재를 잡는데 강력한 힘의 소유자인 호랑이보다 매가 더 민간해서 영험이 있는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던 것이죠. 부적은 삼재부 또는 삼재소멸부라 칭하며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삼두일족응부랍니다. 그리고 부적은 절기상 동지가 지나면 효험이 없기 때문에 동지점에 떼서 이듬해 다시 붙인다네요. 삼재부적은 삼재가 든 사람이 몸에 직접 지니기도 하고 자신의 몸과 접촉하는 물건에 숨겨 넣기도 하고요. 태워서 물과 함께 마시기도 한다네요. 다음으로 양법으로는 삼재가 든 사람의 옷을 새 갈림길에 나가서 태우고 빌거나 첫 호랑이 날, 그리고 초인일, 그리고 첫 말의 날, 초오일, 이때 새 갈림길에 나가서 밥 세 그릇과 삼색 과실을 차리고 촛불을 켜놓고 빌었다고 합니다. 또 정월 보름에 삼재가 든 사람의 벗선본을 종이로 오려서 대나무에 끼워 지붕의 용마루에 꽂아놓고 동쪽을 향해 7번 절을 하거나 달집 태울 때 자기 옷의 동정을 태우거나 삼재 부적을 무당이나 경문쟁이로부터 받아 몸에 지니는 풍습도 있었답니다. 그럼 나이와 삼재와의 관계를 한번 볼까요? 12지로 따져들게 되는데 먼저 사유축이 든 해에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하면 뱀띠, 닭띠, 소띠지요. 이 사람은 해, 자, 축, 그러니까 돼지띠, 쥐띠, 소띠가 되는 해에 삼재가 들고요. 또 신, 자, 진, 그러니까 잔나비띠, 쥐띠, 용띠에 태어난 사람은 인, 묘, 진, 범띠, 토끼띠, 용띠가 되는 해에 삼재가 들고요. 또 해, 묘, 미, 그러니까 돼지띠, 토끼띠, 양띠에 출생한 사람은 사, 오, 미, 그러니까 뱀띠, 말띠, 양띠가 되는 해에 삼재가 들고 마지막으로 인, 오, 술, 그러니까 범띠, 말띠, 개띠 해에 출생한 사람은 신, 유, 술, 잔나비띠, 닭띠, 개띠가 되는 해에 삼재가 든다네요. 그럼 올해는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제쳐두고 내년에는 삼재가 무슨 띠일까요? 2022년은 이민년으로 호랑이 해라고 해요. 임은 흑임으로 금은 호랑이의 해라고 합니다. 금은 호랑이, 호랑이들 힘을 얻는 해인가요? 2022년 덜삼재로 시작되는 띠들은 쥐띠, 용띠, 원숭이띠랍니다. 쥐띠는 36년생, 48년생, 60년생, 72년, 84년, 96년생과 2008년, 2020년생이지요. 그리고 용띠는 40년생, 52년, 64년, 76년, 88년, 2000년, 2012년생이고요. 원숭이띠는 44년, 56년, 68, 80, 92년, 2004년, 2016년생이랍니다. 3년간 머무른다는 삼재가 시작되는 해이니만큼 각별히 조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재난을 물리치고 이기기 위해서 태어난 해의 간지에 의해 사람의 운명과 길흉을 점쳐서 삼재라는 애군을 풀어내는 종교적 방법의 하나로 삼재풀이를 하였답니다. 숙종실록과 김매순의 열량세시기 정월편에는 삼재법이 자세히 수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정근대 사회에서 삼재는 액년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예방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되었죠.
한 해를 잘 살아내기 위해 정초에 매 그린 부적을 대문에 붙여 삼재를 막고자 하였는데요. 삼재의 재난은 일정한 방향성을 지니고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의 공간인 허공과 육지를 자유롭게 오가는 매야말로 강인한 삼재 예방책이 될 수 있었던 것이랍니다. 삼재풀이는 수재의 우운이 있으면 영왕제로 풀이를 하고 거리에 액이 있다면 거리제, 화재를 당할 운수라면 화재마귀로 각각 푼답니다. 죽을 운수라면 닭이나 명태 등을 활용하여 대수, 대명을 위한 풀이를 한다네요. 음력 정월이 되면 새해를 안정되게 이끌기 위해 각 가정의 주부는 식구들의 운수를 대개 보는데요. 이때 대표적인 애군으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삼재랍니다. 조선시대의 세시 기류에는 직성도 중요하게 부각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직성보다는 삼재 비중이 높아져서 지금도 정월의 신수를 볼 때 빠뜨리지 않는 것이 바로 삼재 유무랍니다. 오늘은 삼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물론 믿지 아니하신 분들은 미신이라 여기시겠죠. 믿고 믿지 않고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요. 가정의 화목과 행복을 위해서는 집안에 우환이 없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신의 힘을 빌리든 조상의 힘을 빌리든 종교의 힘을 빌리든 스스로 노력을 하든 무엇이든지 노력하는 것만이 최선이겠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구독 신청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